여기 늘 들어오셔서 한인의 문화 강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또 어떻게 한인의 강좌가 시작됐는지를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8월 달에는 저희가 조금 한인의 문화 강좌에서 예의를 갖출까 하고 새롭게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뜻으로 연초에는 문화 강좌를 유료 강좌로 이끌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시고 또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인의 지금 문화 강좌를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무료를 전환하는 배경에는 우리 저희 교민 진출 기업에서 일정의 후원을 하셔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마련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 문화강좌에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 전에 20초 내에 광고를 한 번씩 보고 시작하도록 8월부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초밖에 안 되니까는요.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인의 문화 강좌는 넉넉한 살림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서 주변에 혹시 사회적 후원을 할 만한 기업이나 한인 단체를 알고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좀 전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도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매 강좌마다 이제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 강좌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짧네요. 되나요? 네, 부담 없으시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예, 한국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뭐 말레이시아하고 더위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요즘 보통 막 34도, 5도. 그래서 햇볕에 나가면은 거의 막 익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8월에 또 벌써 시작이 됐네요. 선생님들과 이 설레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강좌가 3월이었는데 벌써 어느덧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레는 마음은 지금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보람이라면은 우리 단톡방을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첫 3월 달에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자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좀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웠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좋은 취지를 잘 공감을 하시고 이게 그렇게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이 되신 건지 지금 90명이 넘어서 1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내심 고무가 되고 좀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지금 그 줌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지금 요즘은 모두가 다 줌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줌에 대해서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다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용하신 걸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4주에 걸쳐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줌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회의를 참여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필요한 기본 장비와 설정. 근데 이제 우리가 줌에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죠. 그리고 또 무료 버전에도 시간 제한이 없는 무료 버전이 있고 40분으로 시간 제한이 있는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3주차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2주차부터서 직접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직접 주관해서 5분씩이라도 자기가 자료도 공유해보고 여러 가지 회의 컨트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줌이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는 것이, 이 비대면 업무 시스템이라는 것이,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코비드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단지 좀 더 당겨져서 2021년에, 2020년에 활성화됐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MCO 상황에서 그 극복하는 일환으로 이 비대면 수업을 들어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개인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누구하고도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든 인터넷만 되면은 직접 얼굴 보면서 화상을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자료 공유를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고 계신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회의를 컨트롤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익혀 놓으시면은 앞으로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미 숙지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제 오늘은 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런 순서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온택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택트. 그래서 이제 온라인의 온과 언택트, 원래는 이제 non face to face 비대면인데 이 언택트의 합성어로 이제 우리가 온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언택트 플랫폼은 뭐 플랫폼 서비스 이런 거 콘서트 심지어는 이 온택트 회식도 하죠.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주종과 안주를 준비해 놓고 이 랜선을 통해서 회식을 한다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은 이런 모바일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지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원격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심지어 화상 진료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뉴노멀 시대가 되어버렸죠. 줌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비대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진 이 팀즈라는 것도 있고 구글 미트라는 것도 있고 지금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웨일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대표 주자인 이 시스코사의 웹엑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 프로그램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을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엑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줌을 개발했던 에릭 유안이라는 이 중국계 미국인이 그 시스코사 웹엑스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스코사의 웹엑스를 개발하다 나와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 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웹엑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비대면 시스템도 어느 한 시스템만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줌은 써봤는데 내가 구글 미트를 안 써봤어, 웹엑스를 안 써봤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줌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참여를 하실 때는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업그레이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의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즉시 반영을 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선생님들이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같이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이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1대1인 경우는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2인 이상, 3명, 이제 2인 이상 3명 붙어서는 이 무료 버전은 40분으로 시간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버전은 시간 제약이 없이 20시간까지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안 취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서버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워낙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반 비즈니스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안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무료로 쓰시는 분도 혹시 그 옛날에 우리 이 싸이월드 네이트 아시죠? 그래서 네이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는 무료 버전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이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런데 기능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에 대한 차이만 무료 버전과 이제 같은데 메뉴는 전부 다 같지만 시간 제한만 40분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기능은 차이가 납니다. 유료 버전하고. 그래서 이제 줌은 이렇게 인지도가 높고 소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신속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줌이 거의 지금 우리 비대면 시스템의 대표주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실시간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재택근무, 마케터, 그래서 학생, 교수 뭐 모두가 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호스트의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자는 회원 가입 없이 그냥 로그인 없이 바로 이름만 입력하고 하면은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보니까 7월 말 현재 지금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또 제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자리 비움이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저 사람이 지금 자리를 비웠구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체 시스템에 알려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은 유료 버전만 되고 있고 PC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채팅에서도 이모티콘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PC 버전만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호스트 이 주관을 하게 될 때 보면은 몰입형 장면이라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갤러리 보기로 할 거냐, 발표자 보기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호스트가 되게 되면은 지금 몰입형 장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강의장 분위기라든지 어디 커피숍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좀 더 몰입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몰입형 장면을 사용했을 경우에 녹화를 하게 되면 기록이 안 됐어요. 클라우드에만 기록이 됐는데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컴퓨터에도 기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주최자가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장을 안 시키고 대기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기실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대기실에다가 메시지만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동영상을 틀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좌의 홍보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내 영상을 대기실 사용자들한테 이 대기실 대기자들한테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폴링 방식, 이제 폴링 시스템이라 가지고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가 예전에는 그냥 단문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주관식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회의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날 강좌에 했던 이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오늘은 아니지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돼 있고요. 그래서 1대1은 무제한이고 최대 40명까지 하고 1000명까지 이것은 유료 사용자인데 이것도 이제 유료 사용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사용자지만 수강생이 100명이 넘으면은 추가로 제가 페이를 해야지 인원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0명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프로그램은 설치가 필요하지만 회원 가입은 안 해도 되더라. 그런데 호스트가 되려면은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 회원 가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00명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강의 내용을 PC, 유료 사용자는 클라우드에 녹화, 저장, 공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요금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팅, 폰, 뭐 앱 세미나, 룸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무료 버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유료 버전은 지금 150불 정도 되죠. 그래서 보니까 연 1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100명까지 가능하고 이 그룹 미팅이 가능하고 이 1기가바이트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해서 URL로 직접 공유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유료 버전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요가 없고 중요한 내용만 잠깐 보면은 무료와 유료 버전이요. 회의 시간을 보게 되면은 유료, 무료, 1대1은 둘 다 무제한이고 그래서 이제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는 40분, 유료는 30시간 연속 논스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참가자는 무료는 100명이고 유료는 100명에서부터서 1000명까지. 그다음에 기록 저장은 무료는 개인 PC 온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료 버전은 개인 PC 플러스 클라우드에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클라우드에 1기가바이트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에 계속 저장을 해서 회의 저장 용량이 1기가를 초과를 하면은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게 지워지고 그게 최신 게 계속 녹화가 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으려니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클라우드 용량이 차가지고 그날 제가 데스크탑에다 기록을 안 했는데 클라우드에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강의를 할 경우에 보고서를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무료 버전은 뭐 화면을 캡처를 한다든지 채팅창에다가 출석이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그걸 캡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유료 사용자는 이 엑셀 파일로 이 참여자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아이디 지금 제 같은 경우는 511-909-2294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변경이 불가하지만 유료 버전은 자기가 원하는 전화번호라든지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유료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료 사용자는 공동 호스트가 안 돼요. 호스트는 넘겨줄 수는 있지만 공동 호스트는 안 되는데 이제 유료 사용자인 경우에는 공동 호스트를 몇 사람이든 임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지금 우리 줌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유료 사용자인 경우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은
요 URL을 우리 방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URL을 받아서 클릭하신 분들만 들어가서 오늘 수업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 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심플한 방법만 제가 가장 심플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이기 때문에 크롬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롬을 실행하면 이렇게 구글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줌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줌 다운로드 센터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빨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크롬 창에다가 줌 다운로드 치고 바로 여기에 다운로드 센터로 들어가면 되더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운로드 센터인데 그럼 맨 위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동작을 하는데요. 어떤 버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떠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라고 뜨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이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고 있는 게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럼 완료가 되면은 이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줌이 설치가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여기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인스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줌 창이 열려요. 그래서 회의를 참가할래 그런 게 뜨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줌을 사용하시려면은 여기 윈도우즈 시작을 눌러서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눌러서 줌 폴더로 들어가서 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작업 표시줄에 줌을 작업 표시줄의 고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참가를 할 경우에는 바로 참가만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회의 참가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회의 아이디를 넣으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도 똑같이 51190922에서 아이디를 넣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자기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닉네임을 써놓으면은 호스트나 타인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이 비대면 시스템의 이 기본 A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쓰시려면은 한번 내 여기에 확인한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후 회의에서 내 이름 기억 여기를 클릭해 놓으시면은 두 번째부터는 여기는 자동적으로 이 이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이나 내 비디오 끄기는 절대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죠. 오디오 연결하지 않으면은 내 소리가 상대방한테 들리지도 않고 상대방 소리가 나한테도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디오가 비활성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클릭하시면 안 되고 내 비디오 끄기를 클릭하면은 내 얼굴이 꺼지고 내 이름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참가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의 암호를 넣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 참가를 누르면은 이제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직 호스트가 회의를 시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호스트가 이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라. 접속은 정상적으로 박인환이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아직 박인환이가 회의를 오픈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이제 그 뜻이고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컴퓨터 오디오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내 소리가 들리는지, 내 마이크가 이상이 없는지 그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실제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오디오 시스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이제 방법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회의 아이디나 암호를 줘서 이제 알고 들어가시는 방법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회의 주소 URL이라고 그러죠. URL을 이용을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URL을 이런 회의 주소를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메신저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URL을 보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선생님들이 호스트가 되시려면은 호스트가 돼서 누군가의 내 시스템에 회의를 들어오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페어로 두 가지를 다 보내줘야 돼요. 하나는 URL, 회의 주소 URL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디 플러스 비밀번호 그렇게 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참가를 먼저 눌러버린 사람은 URL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URL로 오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줌에 접속이 가능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줌 열기를 클릭을 하면은 만약에 줌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에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줌이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열리면서 이렇게 뜨는데 자 이제 여기에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만약에 여기를 누르면은 지금 자기 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자기 이름이 상대방이나 호스트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얼굴이 호스트나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여기 오디오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줌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줌을 설치하라고 여기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접속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들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회의 컨트롤 표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이 수정을 안 해놨으면은 이게 이 메뉴가 이렇게 쭉 나타났다가 한 2, 3초 있으면은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는 당황할 게 아니고 다시 마우스로 이 화면을 아무데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에 들어가서 항상 이게 표시가 되도록 수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을 소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음을 만약에 내가 이제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빨간 사선이 꺾이면서 음소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곧 그 이야기는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안 들린다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소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하면은 그 빨간 대각선이 없어지면서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안 들린다고 하면은 여기 꺽쇠 있죠. 이 꺽쇠를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크 선택과 스피커 선택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 시스템에 마이크가 한 개면은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 화면처럼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두 개가 나타나고 세 개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세 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스템은 맨 위에 게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나는 이 마이크를 쓰고 있으면은 여기에 빨간 대각선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미스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씩 바꿔보는 방법이 있고 모르겠으면 아예 그냥 시스템과 동일 이렇게 눌러보면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디오 설정이라든지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중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누르면은 빨간 대각선이 켜지면서 지금 이제 자기 얼굴이 안 보이고 자기
이 프로필 사진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보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비디오 옆에 중지 옆에 꺽쇠를 많다, 쟤 진짜. 누르게 되면은 편하게 예, 하나 하면 돼.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지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얼굴이 안 보이면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바꿔가면서 내 얼굴이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스마트폰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먼저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지금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것을 다운로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검색창에다가 줌이라고만 입력을 하고 이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줌 클라우드 미팅스 앱이 바로 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라고 URL이 왔을 경우에는 그 URL을 누르면은 바로 이게 회의 참가가 뜨고요. 근데 회의 참가가 뜨는데 만약에 내 스마트폰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둘 중에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을 거냐고 묻습니다. 근데 설치가 돼 있으면은 굳이 이런 메시지가 안 뜨고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이 구글 플레이를 다운로드 하거나 만약에 이 줌에서 다운로드를 눌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연결 프로그램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쓰실 때 이런 묻는 경우가 나오면 반드시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항상 눌러버리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줌을 연결할 때는 플레이스토어를 항상 설정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PDF 파일 리더가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 녀석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그걸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검색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 항상 한 번만 누르시는 것을 습관화 드릴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에 본인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입력하지 않고 스킵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선생님들 참가자들에 보면은 본인들 이름이 다 보이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면은 선생님 폰 모델이 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10 5G, 뭐 갤럭시 S21, 뭐 노트 9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 모델이 뜨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자기 이름을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 스마트폰일 때. 그리고 이제 처음 일에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주라.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녹화를 허용해주라. 이런 것들이 이런 1회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나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꼭 여기를 터치를 해주셔야지 내 얼굴이 상대방한테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기를 꺼버리면은 이걸 묻지 않고 바로 그냥 비디오를 사용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귀찮다 하면 여기를 꺼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난해한 곳이죠. 처음에 접속이 되면은 처음에 약 몇 초 동안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오디오 연결에는 녹색의 조그마한 화살표가, 밑방의 화살표가 보이고 최근에는 여기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라는 문구가 떠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를 터치를 해줘야지 이 오디오 시스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호스트나 다른 사람이 보면은 오디오 연결 중입니다만 메시지만 계속 떠 있죠. 그래서 오디오 활성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회의 컨트롤 메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화면을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은 그때 이 화면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 오디오, 아까 처음 할 때는 여기만 터치해 주면 오디오가 활성화가 됐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화면을 터치를 해서 이 메뉴가 나타나면은 요게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디오 연결을 터치를 해줘야지 이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를 터치를 해야지 오디오가 활성화가 됩니다. 한 스텝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오디오 활성화를 안 해주면은 요 윗부분에 이 스피커 모양이 안 나타나서 호스트나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스피커 모양의 X자가 돼 있는 것은 현재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요. 이어폰을 꼽으면 들리지만 스피커폰으로 안 들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터치해 주면은 여기가 전판 모양이 나타나면서 스피커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그 이어폰을, 이어 마이크죠. 이어 마이크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어 마이크 표시로 바뀌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터치하면은 이제 스피커폰, 한번 터치하면은 이어폰 형태로 예, 들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카메라를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터치하면은 전면 카메라 있던 것이 후면을 비춰주게 되고 한번 터치하면은 후면을 비추다가 전면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 지금 줌 옆에 이 아래 방향 꺽쇠를 누르게 되면은 회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비디오라든지 마이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스피커 선택이라든지 비디오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스마트폰에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메뉴들이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메뉴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뉴들은 오른쪽 하단에 점 3개 더보기 메뉴를 눌러주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록, 보안, 그 다음에 이 채팅, 실시간 대화 내용 사용 뭐 이런 거 쭉 나오고요. 회의 설정, 스마트폰도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배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을 동시에 같이 접속을 하면 하울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 소리를 죽이고 무음으로 하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화면만 보고 노트북을 써야 되면은 여기 오셔서 오디오 연결 끊기를 터치를 해주면은 아까 우리 이런 상태로 돼요. 오디오가 비활성화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기능도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응 보면 여기에 뭐 X 느리게 빠르게 손들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뭐 하트 이런 이모티콘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회의를 만약에 하고 나가고 싶을 때는 여기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스마트폰은 요 회의 컨트롤 표시를 항상 보이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은 내가 화면을 어디든지 터치를 해줘야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날 때 나가기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가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정은 지금 나중에 설정을 할게요. 일단은 먼저 같이 한번 해보고 설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한번 쭉 복습하는 차원에서 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잘했습니까? 아니면은 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뭘 쓸데없이 또 2번, 3번 설명하고 있어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첫 아니에요. 번째 완벽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선생님들이 지금 그 하긴 뭐 다 설치하셨으니까 굳이 한 번만 쭉 프로시저를 보시면 되겠네요. 굳이 아니시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놓고 데스크탑으로 직접 따라서 한번 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편리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이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는 것부터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롬을 친해져야 되죠. 자, 지금 크롬 화면 보이시죠? 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본인이 로그인이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줌 다운로드를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줌 다운로드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 줌 다운로드 센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줌 다운로드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줌 인스톨러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묻죠. 그러면은 나는 바탕화면에서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행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인스톨이 돼요. 자, 인스톨이 되고 인스톨까지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인스톨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인스톨이 됐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이제 보면은 여기에 줌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탕화면에.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모든 프로그램, 윈도우즈 시작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에 쭉 스크롤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줌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줌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넣는 방법이 있고 여기 줌을 여기서 바로 실행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제거가 여기 있는데요. 자세히를 눌러보면은 작업 표시줄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메뉴가 뜰 거고요. 저처럼 작업 표시줄에 이 고정이 돼 있으면 제거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이게 작업 표시줄이잖아요. 지금 저는 작업 표시줄에 줌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줌이 필요로 하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시작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 누르고 줌 폴더를 가서 줌을 실행을 하면은 벌써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줌 아이콘인 경우에는 따닥 더블 클릭을 해야지 실행이 되는데 반해서 여기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는 줌은 1회만 터치를 하면은 원클릭으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메모장도 되고요. 모든 게 다 한 번은 원클릭으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자,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뜨죠. 지금 보이시나요?
회의로 돌아가기 참가 예약 화면 공유. 네. 예, 네. 이게 뜨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제 로그인을 안 하면은 그냥 아까 회의 참가 뭐 로그인하기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지금 로그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지금 본인의 얼굴이 나오거나 계정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줌을 쓰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줌 설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 자기 계정을 눌러보면은 지금 선생님들 그 여기 지금 저처럼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여기 화면을 들어오세요. 여기를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저거를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계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자가 누구이고 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 프로필이 있고 여기 보면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5.7.4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 업그레이드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사용자들의 그 니즈를 반영을 해서 즉시 거의 지금 뭐 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를 항상 가끔은 오셔가지고 내가 회의를 참가를 하던 주관을 하던 들어오셔서 아까 여기 눌러서 여기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최신 버전인지 아니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설정을 여기 눌러서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보이고 계시는 이 지금 화면 지금 이 화면에서 여기 비디오 중지 쪽에를 보면은 여기 비디오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 기본 설정이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웹 로그인을 해서 웹 로그인해서 웹에서 설정하는 것이 이제 2단계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늘은 일단은 여기 설정하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웹 설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거기에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이 설정에서 여기 일반 이 화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일반에서 붙어서 쭉 해서 접근성까지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가 웹 설정을 들어가려면 여기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누르면은 지금 그 크롬을 실행해서 주소창에다가 줌.us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는 그 설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줌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기본 줌 화면에서 설정하는 설정 내용이 있고 더 이제 중요한 거라든지 상세 설정은 그 웹 로그인을 해서 웹 설정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회의 시간에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걸 먼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1번 일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줌 시작 시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작업 표시 영역 최소화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은 듀얼 모니터 사용을 여기 클릭을 하셔야 되고 안 쓰신 분은 굳이 여기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듀얼 모니터를 안 쓰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두 개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 여기를 저는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밑에 하단에 있는 회의 컨트롤 표시가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의에 나갈 때 나에게도 확인해. 니 진짜 나가려고 물어볼 거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시간 표시라 해서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1시간 14분 26초 지나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향후 회의 10분 전에 나에게 만약 회의가 예약이 돼 있으면은 10분 전에 알려달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모티콘 색깔도 우리가 이 뭐 엄지척, 좋아요 이런 거 표시를 할 때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저 죄송한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방금 밑에 보면 이모티콘 피부색 바로 위에요. 네, 아웃룩과 줌 통합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주소록을 통합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아, 여기 뭔가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여기 연락처인가요? 예, 줌의 아웃룩에서 줌 연락처 상태 표시 및 줌을 기본 채팅 회의 전화 앱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웃룩하고 줌을 통합을 시켜서 아웃룩에서도 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저는 아웃룩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비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비디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카메라를 내가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카메라를 지금 현재 저는 이 C930이라는 지금 웹캠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하이덴시티로 바꿀 건지 원래 빌드 할 건지 그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비디오 미러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얼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미러링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보이는 얼짱 각도로 해서 이걸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 모습 수정 필터 하면은 약간 좀 바뀌는 게 있죠. 이걸 수동으로 해서 내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조도 환경에서 아까 이것도 보면은 자동 수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놔도 되고 수동으로 놔도 되고 그다음에 참가자 비디오의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해 놓은 게 맞겠죠.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회의 참가할 때 내 비디오 끄기. 이것은 항상 참가할 때 내를 끄고 들어간다는 거죠. 내 이름만 먼저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럼 여기 참가할 때 항상 비디오 미리 보기 되어 상자를 표시를 할 거냐. 아까 비디오를 통해서 들어갈래 하고 묻는 것을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무료 버전은 지금 49명까지 참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집사람 것으로 무료 버전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료 버전도 49명까지. 그 이야기는 지금 한 화면에 25명을 보여주게 할래, 49명을 보여주게 할래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49명으로 해놓는 것이 오히려 좋겠죠. 그러면은 인원수가 많아지면은 49명까지 가지만 이 인원수가 작으면은 화면 전체를 그 인원수만큼 분할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49명을 기본값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들어가 볼게요. 오디오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스피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내 시스템에 스피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면 이렇게 멜로디가 나옵니다. 눌러보세요. 띵띵띵 하고 멜로디가 나오고요. 그런데 만약에 했는데 그 멜로디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속쇄를 눌러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지금 스피커가 제 거에는 스피커가 3가지가 지금 여기에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리얼텍 오디오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LG 풀 HD 여기를 클릭을 해놓으면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 되더라. 그리고 소리는 나는데 굉장히 소리가 작게 나. 그러면 여기서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피커는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볼륨이 최소 레벨로 가 있어. 그러면은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설정에 와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이크도 마찬가지. 마이크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 마이크 지금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 마찬가지로 내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육성을 테스트하면 자기가 녹화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씩 바꿔보시는 거예요.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좀 작다 그래. 그럴 경우에는 이 레벨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안 움직이죠. 조절바가. 왜 그러냐면은 볼륨 자동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에서 지가 이 목소리는 이 정도 볼륨이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처음에 내가 호스트가 될 때는 무조건 여기 와서 이 볼륨 자동 조정을 해제를 하고 이것을 최대로, 이 해제하면 최대로 올라가요. 최대로도 가고 최대로도 갑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금 레벨을 조정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를 해제를 하고 최우측으로 놓고 자동으로 조정해 놓고 강의를 하면은 자기가 시스템에 맞게 레벨을 조절을 해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배경 소음 억제예요. 지금 보면은 막 집 옆에 막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무실에 보면은 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주변 소음들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놓는 것보다는 그냥 높음으로 해놓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주변 소음들, 뭐 자동차가 지나간다, 누가 뭐 옆에서 간단히 뭐 이야기를 한다, 심연이를 뭐 개 짖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말레이시아 한인의 회원님들하고 강의를 할 때 비행기가 지나가고 저한테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선생님들은 안 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능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강의를 할 때는 높음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음악 수업에 내가 막 음악을 들려주고 상대방한테 이제 음악을 이제 들려주고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음악 수업이 아닐 때는 여기를 끄고 쓰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회의에 참여할 때 컴퓨터로 자동 오디오 연결도 이거 설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 내 음속을 일시 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를 체크해 놓고 지금 제가 여기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또 놔버리면은 이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것을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도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해놓고 쓰시기를 이제 권장해 드리고요. 뭐 헤드셋이 있는 경우에는 뭐 동기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자, 화면 공유로 들어가 볼게요. 화면 공유도 하면 이제 이게 이 화면 공유 시 창 크기를 전체 화면 모드로 할래? 이제 창을 최대화로 할래? 크기 유지를 할래? 이런 걸 선정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에 다른 참가자에게 내 줌 윈도우 표시.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를 클릭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제 줌 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걸 꺼버리면은 제 줌 창이 선생님들한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해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굳이 여기는 크게 중요한 것은 없네요. 그다음에 채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채팅. 그래서 여기는 요
왼쪽에 메뉴를 뭐 여기 채팅창에,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채널에 대해 읽지 않는 배지를 표시를 할까 하고 체크를 해놔야지.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누구 한 분이 지금 저한테 채팅을 보내셨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아, 누가 채팅 보냈구나 하고 내가 회의하는 도중에 여기를 눌러서 보죠. 아, 여기 있네요. 아, 질문할 때만 마이크 열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 지금 뭐 밖에 소음이 들리시나 보죠? 크게 저는 없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에서 이 일괄 음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채널 메시지를 보여줄 건지, 쭉 여기는 크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없고요. 여기는 줌 앱이 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좀 더 이것은 사용법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활용도가 좀 불분명한데 이 기능이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왔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배경 및 필터 들어가 볼게요. 배경 및 필터 보면은 여기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상 배경, 비디오 필터, 스튜디오 효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 배경은 지금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사양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되고 넌만 보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만 보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렇게 나는 넌으로 돼 있는 경우에 어떻게 거기에 이 가상 배경을 하게 만들 건지 그 프로그램도 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상 배경을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동안 썼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우측에 플러스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이미지를 추가할 건지 비디오를 추가할 건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지를 추가하겠다고 누르면은 내 컴퓨터에 폴더가 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양한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필터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신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선생님들 벌써 다 쓰고 계시죠. 마스크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경을 쓴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해보시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필터 기능들도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줌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메뉴를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영 심심하다 그러면은 내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호스트가 되고 스마트폰을 참가자로 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서 눌러보고 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스튜디오 효과. 이것은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되게 이 기능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눈썹, 콧수염, 수염, 입술색 이런 것들을 내가 꾸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눈썹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불투명도를 바꿔주면은 내 눈썹이 바뀌죠. 이렇게 눈썹의 모양이라든지 이 불투명도를 색상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선생님들 콧수염이 필요하면 이렇게 콧수염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흡수형이 나죠. 그런데 보면은 이 상대방이 진짜로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은 진짜로 이 강사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난 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이 필터를 쓰고 있다는 게 지금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색깔도 이 립스틱 색깔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불투명도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든지 선생님들을 하시고 지금 보면은 다 지금 비디오를 끊으셨잖아요. 나는 화장을 안 해서 세수를 안 해서 선생님들이 왜 비디오를 끊었냐고 여쭤보면은 내가 오늘 아직 화장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변명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통하시겠죠.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화장을 안 했어도 여기 와서 아주 뽀샤시하게 이 전문용어로 뽀샤시하게 아이고, 이제 화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서는 전원 다 비디오를 켜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고 내비디오 미러링이 있어요.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는 진짜로 내 등 뒤에 녹색 스크린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왜 그게 녹색 스크린이 필요로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막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의 그 잔상들이 남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잔상이 약간 남을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뭐 머리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실제 제 등 뒤에다가 녹색 스크린을 쳐놓고 여기에 녹색 스크린을 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되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등 뒤에 녹색 스크린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실 때는 진짜 내 등 뒤에 녹색 스크린이 없으면은 절대로 여기에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를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 눌러보면 약간 잔상이 남는데 실제로 내 등 뒤에다 녹색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여기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를 체크를 해놓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다. 뒷배경이 내가 움직여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 비디오 미러링은 이겁니다. 이렇게 미러링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더 멋지게 보여.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아름답게 보여. 이렇게 따라서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녹화. 녹화는 지금 이제 이 로컬 기록 위치가 기본 값은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에 문서 폴더 아래에 줌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회의 날짜에 회의 이름으로 해서 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단 내가 기록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록을 했을 때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폴더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 디렉토리 폴더를 바꿔주면은 그곳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꼭 기록을 할 거면 여기 화면 공유 중 비디오 기록도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내가 기록을 하더라도 화면 공유 중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 저는 유료 사용자인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지금 0.4기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회의 하나 정도, 1시간 정도 분량만 여기 지금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필 들어가 볼게요. 프로필은 네, 똑같습니다. 이런 프로필 내가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등록해 놓으면은 이름이 안 나타나고 그 사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중지를 하게 되면은 이 사진이 나오는 게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등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통계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치 않고 이제 바로 가기에는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쓰실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 쓰시는 것들은 뭐 몇 가지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게 필요해요. 뭐 여기 컨트롤 도구 표시, 뭐 숨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꼭 안 쓰셔도 됩니다. 비디오 시작 중지, 오디오 음소거 이걸 여기 와서 이걸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서 Alt A를 한번 누르면은 음소거가 되고 Alt A를 한번 누르면은 음소거 해제가 되고 Alt V는 비디오, 그러니까 Alt V, Alt A는 오디오, 그러니까 Alt A는 오디오, Alt V는 비디오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중지, 한번 누르면 해제다. 그 정도만 쓰시면 될 거예요. 접근성 여기도 여기 접근성은 자막 기능을 썼을 때는 이렇게 자막이 표시된다는 거고요. 자막 기능을 썼을 때 자막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보여줄래? 작게 보여줄래?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자막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호스트가 오디오를 음소거하게 할 건지, 비디오를 중계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들은.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참가를 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알아봤던 것은 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줌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줌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설치해서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회의에 참가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참가자로서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들이 이 기본 설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10시 16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미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웹 로그인을 해서 웹 설정을 해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접속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참석해서 보시면서 웹 설정을 직접 같이 따라가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화면 분할을 하든지 투 스크린을 쓰시면, 듀얼 스크린을 쓰시면은 뭐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지금 그 버전이 최신 버전이시던가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가끔씩 거기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예. 네.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그래서 앨리스 선생님처럼 지금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두 대를 접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쪽에 제가 그 오른쪽에 점색에 더보기 눌러서 오디오 끊기 있죠. 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음소거 다 했어요. 아니요. 음속으로 해도 거기 계속 하울링이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오디오 끊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울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오늘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서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최명 강사님 빼고 네. 지금 14분이 들어오셨는데 직접 나는 호스트로 계속 내가 줌을 써봤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호스트로 줌 회의를 해봤다 하는 분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좀 써주실래요? 그럼 몇 분 정도가 호스트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장원미 선생님, 예, 에리스 선생님. 그럼 두 분만 지금 호스트로 써보셨네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연습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거의 지금 6개월 동안 줌을 활용을 해서 회의에는 들어와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시간부터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다음에 그 웹 로그인 설정을 해드린 다음에 지금 이제 그룹을 좀 나눠가지고 아니면은 그룹을 못 나누면은 제가 볼 때는 그룹을 한 3그룹 정도는 나눠가지고 이제 이 호스트를 해봤던 사람들이 이 들어가서 같이 직접 그 이제 호스트 해봤던 사람은 참여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 해본 사람이 호스트가 돼서 직접 회의를 주제로 해서 화면 공유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다음에 직접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서는 조를 나눠서 이제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그런다고 해서 20분, 30분씩 하실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조를 했다 그러면은 5분씩 해서 5명이 다 호스트가 돼서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렇게 네. 해야지 이제 직접 자기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질문 예.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실은 핸드폰과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 2대를 켜놨는데요. 예. 한 노트북은 음 소거뿐만 아니라 스피커 볼륨을 아예 제로로 해놨거든요. 그래도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네. 하울링이 있었던 거는 예. 마이크 말고 이제 볼륨을 제로로 한 네. 그걸 열어서 말을 하니까 예. 하울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제 옆에 지금 노트북을 켜놓고 저희 지금 집사람 아이디로 해서 제가 지금 노트북 두 대를 접속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어 마이크 있죠. 스마트폰 구입할 때 주는 이어폰. 네네. 그 이어폰을 지금 양쪽에다 다 꼽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2개 다 해놔도 하울링이 안 생기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부터는 이어폰을 하나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삽입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그 이어폰이 꼽혀지 않는 것은 내가 매번 음소거 해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어폰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양쪽에다 2개 꼽아가지고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화면 네. 때문에 컴퓨터 2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에리 선생님은 그냥 2개로 지금 해보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수업 받을 때 2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벌써 10시 2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에 혼자 접속을 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도 이런 메뉴라든지 이런 거 익히고 해볼 수는 있고요. 내 얼굴을 꾸며보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배경화면 바꿔보는 것도 할 수가 있고 화면 공유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만약에 이제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하면은 내 스마트폰을, 내 노트북을, 내 가족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접속을 시켜보면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박윤아이로 콜하시면 되고요. 예, 박윤아이 니에 줌 회의 들어봐라 하시면 되죠. 꼭 그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